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심리 유형이 있는 것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외부 세계에 대해 선호하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둘로 보는데요. 하나는 판단형이고 하나는 인식형입니다. 판단형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선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마감 날짜에 충실하고 일정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식형은 사물을 개방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인식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선호성을 말하는데,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융통성 있고 태평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판단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스케줄을 미리미리 짜고 생활을 조절하며 통제와 계획 아래 정리정돈과 질서를 지키며 조직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인식형은 자율적이고 무계획으로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이 있고 유유자적하며 애매한 상황에 적응을 잘하죠. 또 판단형은 의지적 추진으로 신속한 결론을 내리고 통제와 조정을 잘하나, 인식형은 결정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목적과 방향의 변화와 개방성을 따른 변화를 가지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나 뒷수습이 안 되고 불규칙적으로 일을 해서 일도 노는 것처럼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데 판단형은 계획을 미리 짜서 일정대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비가 와서 길도 막히고 중간에 더 좋은 여행지가 나오면 언제든지 여행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인식형의 행동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남자 중학교의 한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컴컴해지다가 바람이 불다가 해가 뜨다가 불안정하더니 기어코 5교시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며칠 뒤로 다가온 한자 시험에 대비해서 예상 문제를 공부하려 했으나 아이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밖에 눈이 와요. 선생님이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떼고 이 한자에 혼과 음을 달아보겠어요? 학생 1이 말했습니다. 저 눈이 첫눈인가? 아니지, 얼마 전에 왔잖아.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보세요. 라고 하자 학생 3이 뭐라고 말을 해서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생 3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례는 수업 중에 일어난 대화인데요. 수업에서는 공식적이고 정보 전달 중심인 대화가 주를 이루므로 딱딱하고 지루해지기 쉽죠. 종종 교사는 수업 내용에 충실한 대화를 원하고 학생들은 좀 더 낭만적인 대화를 원할 때가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은 날씨도 변덕스럽고 첫눈도 오니 마음이 심란하여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 선생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강경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죠. 교사와 학생 사이는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꽤 멀다고 볼 수 있죠. 수업 중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는 어렵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학생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도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교사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반응, 원망스러운 듯이 선생님 너무해요. 두 번째 반응, 선생님의 수업 진행에 반응 안 하기. 세 번째 반응, 선생님 눈이 와서 공부가 안 돼요.
나가서 눈싸움해요. 네 번째 반응. 선생님, 첫눈도 오는데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반응. 선생님, 너무해요. 는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교사를 원망하는 말로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들죠. 두 번째, 수업에 반응 안 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진행될 때 일종의 반발로서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식인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죠. 세 번째, 나가서 눈싸움 하자는 수업을 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교사에게는 매우 난처한 조르기 방식의 말하기죠. 네 번째, 첫사랑 이야기는 눈이 올 때 학생들이 흔히 화제로 꺼내는 것이죠. 교사의 기분에 따라서는 매우 효과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교사에게는 호락호락 넘어갈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학생 3은 평소에 문학적 감수성이 번뜩이는 인식형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한자만 쫓고 있는 판단형의 교사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첫눈에 반했어요.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이 정도의 재치라면 아무리 목석 같은 교사라도 웃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수업 분위기는 흐트러지지만 기분은 좋아질 것 같네요. 감성적인 사춘기 학생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되겠죠? 이 사례에 재치 있는 학생은 수업을 진행하려는 교사의 대화에 반발하거나 침묵하기보다는 첫눈에 반했어요 하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죠. 물론 교사는 수업에서 화제를 정하는 데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가끔은 학생들의 재치 있는 말에 져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욱 재치 있는 말로 학생들의 관심을 학습에 돌린다면 얼마나 멋진 선생님입니까? 대화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화제와 자신이 원하는 화제가 다를 때가 있죠.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갑자기 화제를 돌리면 상대방 기분이 상할까봐 고민하게 되죠. 이야기를 못 꺼내면 내가 답답하고 억지로 화제를 돌리면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재치있게 화제를 돌리는 말 한마디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며 기분도 좋게 만들죠. 비록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며 내가 속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도 기분 좋게 속아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성경 말씀 한 절 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